회전하는 불꽃 기둥이 땅 위로 솟아오르며 불타는 잔해를 잡아 이리저리 던집니다. 불소용돌이로 알려진 이것은 불 토네이도로 더 커질 수 있어요. 섭씨 1100도의 고온으로 일반 토네이도처럼 강력하고 어떤 것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고 직접 진화할 수 없습니다. 맹렬한 바람, 천둥 번개, 우박, 강력한 번개가 사방에서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용오름입니다. 용오름은 몇 초 안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가히 해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물 토네이도는 매우 교활해서 폭풍우가 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잔잔한 바다 위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심하세요. 시속 400km의 속도로 이동하는 일반 토네이도도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하늘은 푸르스름한 색조로 점점 어두워집니다. 미친듯이 회전하는 기둥 모양의 공기가 내우에서 지면까지 뻗어 있습니다. 골프공 크기의 우박도 종종 통반합니다. 마치 기차가 다가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트럭과 집을 뒤집고 어떤 것도 토네이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할 때 일어납니다. 엄청난 양의 눈과 얼음 덩어리가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로 산비탈을 내려갑니다. 눈사태를 막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어요. 운이 나빠서 그 밑에 갇힌 사람이 1시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눈사태 발생은 90%의 경우 인간의 탓으로 발생하지만 여전히 예측 불가합니다. 번개에 맞을 확률은 평생 10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이러한 확률은 세계 번개 수도로도 알려진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에서는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서는 1년 중 300일 내우가 발생합니다. 전기 볼트는 시속 29만 8천 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300kV로 충전되어 있는데 인간에게는 너무 위험합니다. 토사 요출이라고 하는 파편과 진흙의 강이 산꼭대기에서 도시로 쏟아집니다. 장시간의 폭우는 토사 요출의 경고 신호일 수 있는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신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파괴적인 토사 유출은 화산 폭발과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데 초목이 파괴되어 진흙과 파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불길한 붉은색으로 변하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악한 마법인가요? 사실 이것은 아주 작은 해조류인데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물을 적조라고 불리는 특정한 색으로 물들입니다. 바다 포유류, 새, 거북이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이로 삼는 생물들을 파괴하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접촉하면 호흡 문제나 해산물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후에 파괴적인 파편과 바위가 마을 전체를 폐허로 만듭니다. 바로 산사태라 부르는 재해입니다. 일부 산사태는 산에서 빠르게 내려오고 어떤 산사태는 느리지만 여전히 재산과 생명을 파괴합니다. 매년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도로가 종종 파괴되고 신선한 식수 공급이 어렵게 됩니다.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모든 것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탈출할 시간이 단 몇 초밖에 없습니다. 싱크홀은 물이 지하 암층을 침식할 때 발생합니다. 싱크홀은 갑자기 또는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경고 신호가 있을 수 있어요. 싱크홀은 또한 땅 밑에서 유독가스를 방출하여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큰 선박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공해상에서 침몰합니다. 그 이유는 종종 수중 화산이 비활동 중에도 만들어내는 공기방울 때문입니다. 이 활발한 마그마 공장은 수중 2600m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화산들이 활동을 시작하면 육지 화산처럼 폭발해서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람과 해류가 험해지면 9m 높이의 얼음벽 전체를 육지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발휘합니다. 해빙이 시작되었으나 완전히 녹지 않은 때인 초봄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런 얼음 쓰나미의 파괴력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1854년의 어느 화창한 여름 저녁, 미국 선박 슈팅스타가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앞에 바다가 하얗게 변했어요.
신비로운 바다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어공주 묘기였을까요? 선원들은 그것을 우유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얀 빛은 수족에 빛나는 박테리아에 의한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생합니다. 강력한 폭풍과 사이클론은 바다를 거품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거품이 해안으로 이동하면 마을 전체를 채웁니다. 다행히도 거품이 있는 폭풍은 매우 드물어요. 무해 보이지만 재산을 파괴하고 홍수를 일으키고 생명을 앗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서운 바다뱀을 육지로 싣고 옵니다. 산불은 배고픈 불꽃으로 거대한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집니다. 산불의 속도는 시속 22km에 달할 수 있고 가장 두려운 자연재해가 될 수 있어요. 공기를 오염시키고 호흡 문제를 야기시키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첨단 기술도 산불을 예측할 수는 없고 통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다나킬 사막은 기온이 종종 섭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딴 세상 같은 이곳에는 염소와 황과 같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많은 활화산과 간헐천이 있습니다. 밝은 초록색, 형광 파란색과 노란색 물은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빗물과 바닷물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어요. 지구의 표면을 구성하는 지각판이 충돌할 때 강력한 에너지의 파도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지진이 발생하는 방식이고, 지진은 지구에서 가장 흔하고 파괴적인 자연현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매년 수천 건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쓰나미, 산사태, 화재, 기근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실로 엄청납니다. 밤하늘에서 불꽃이 터지고 동시에 여러 개의 번개불이 함께 뿜어져 나옵니다. 화산성 번개는 번개와 재의 놀라운 융합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추측만 할 따름인데요. 화산 폭발 중에 화산재 마찰로 인해 화산 내부에서 정전기가 축적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찌르레기, 집바귀 등이 하늘에서 무리를 이루어 춤을 춥니다. 하늘 전체를 뒤덮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태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머머레이션이라고 불리는데 영국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지 않는 한 큰 피해는 없겠지만 비행기는 항로를 바꾸거나 비상 착륙을 해야 할 거예요. 유쾌한 일이 아니죠.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얼어붙은 메탄이 녹으면 가스로 변해 폭발합니다. 메탄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에는 땅이 폭발하는 거죠. 폭발은 거대한 분화구를 남기고 툰드라의 생태계를 변화시킵니다. 언제 귀한 불능 지점을 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탄자니아에 나트론이라는 밝은 붉은 호수가 있는데 평온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곳의 얕은 물은 알칼리성이 너무 강해서 마치 황산 같습니다. 사실 그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존재가 불가능하죠. 직접 호수를 보고 싶어도 오래 머물 수 없을 거예요. 증발하는 황화수소의 냄새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약하거든요. 춥고 건조한 공기에 극지방 근처 하늘 높은 곳에는 북극광처럼 보이는 다채로운 구름이 있습니다. 일출 또는 일몰시의 태양광선이 구름 위로 떠오르며 빛을 냅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의 오존층을 서서히 파괴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공장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모래, 먼지, 흙으로 된 벽이 하늘을 뒤덮고 숨쉬기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지 폭풍, 즉 모래 폭풍은 대부분 건조한 지역에서 발생하며 폐문제를 일으키고 감염의 포자를 운반하고 인프라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운전 중에 만난다면 최선의 방법은 멈추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은 현상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종종 세계 각지에서 붉은 비가 내립니다. 비는 자동차와 건물에 얇은 붉은 먼지층을 남깁니다. 기괴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해도 되지 않습니다. 비가 씻고 온 사하라 사막의 모래 때문에 이런 색을 띠게 됩니다. 페니텐트는 오싹한 하얀 손가락처럼 보이는데 남아메리카의 아타카마 사막과 같은
높은 고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고 완전히 무해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는 게 좋겠어요. 완전히 무해한 걸로 마무리하는 게 좋잖아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